이번 시간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과 미래의 복지 경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 간의 생각이나 감정, 이러한 것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thinking이라고 하는 생각과 feeling이라고 하는 감정,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은 바로 ing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진행되는 이 부분을 함께 교환하고 함께 나름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란 구어나 문어를 통한 언어적 요소는 물론이고 제스처, 그리고 자세, 언어 표정, 눈맞춤 또는 목소리, 억양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 호더는 로드러닝사의 CEO이며 20여 년 동안 사람들과 조직을 도와서 그들이 깊이 몰입함으로써 숨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와 학교 행정 업무에서 출발하여 비즈니스 학습, 즉 전략에 사람들을 몰입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 회사를 공동 설립하였습니다. 스타벅스, 펩시, IBM 등이 조직이 숨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준 짐 호더는 몰입과 소통의 경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여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이 비밀을 밝히는 것이죠. 구성원이 조직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소통이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함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구성원과 조직 간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나 관리자가 고민하는 문제인 전략과 몰입의 거리감을 바로 소통이라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몰입과 소통의 경영에 대해서 배워나가게 됩니다. 구성원 간의 몰입과 소통을 통해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독특한 해결 방법을 익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복지기관을 흔히들 휴먼 서비스 기관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기관인 휴먼 서비스 기관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간에 의한 또 인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바로 휴먼 서비스 기관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듯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의 중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될 수 없는 사회복지기관이야말로 내부 고객인 직원들에 대한 관리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효과적인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자기관리, 자기통제로 유도하여 성공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조직 몰입과 업무 기관 간의 협조를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한위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권한위임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제도를 통해 가능한 최대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여 특별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한위임을 통한 동기부여는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시키며 효과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권한위임은 조직 성과에 대한 정보 제공이고 보상이고 조직 성과의 이해를 통해 공헌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관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역할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고객에 대해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기관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격려와 보상이 외부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성과 달성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 바로 내부 고객 관리가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준겸 현대건설 사장은 터프하기로 소문난 건설사, 그것도 매출 7조 원을 넘어 8조 원대의 국내 최대 건설사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컨트롤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준겸 사장은 직원들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상시 나누고자 아예 사장실 옆에 리셉션 룸을 만들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50명의 직원들과 조찬을 하기 위해 일종의 소통 테이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김 사장은 여기서 아침은 부서장들과 간부들과 하고 그 이하 직원들과는 점심을 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영은 의사소통을 통한 복지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서도 그렇듯 모든 동반과 관계는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설적인 행동과 명확한 대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에 관한 개념 체계로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주요 요소로는 내용에 대한 분석, 인공두뇌학, 숨은 의도에 대한 해석, 관류, 동작학, 그리고 메타메시지, 주변 언어학, 인간공학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의 분석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수량적으로 분류하고 또 일정 기간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분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분석하려는 내용의 모 집단을 정의하고 유목화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사의 처벌 경향성이 아동의 비행 행동에 관한 지각과 관계에 있으리라는 가설을 연구하는 경우 아동의 비행 행동에 관한 지각이 종속 변인이면서 곧 내용의 모집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비행 행동 지각을 이론에 비추어 보아서 유의미한 방법으로 유목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분석의 단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렌스는 분석의 단위를 단어나 주제, 그리고 성격, 문항,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측정에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단어는 가장 최소의 단위이며 분석하기가 쉽고 교육이나 심리학의 정의적 특성 연구에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의 해석에 있어 지나친 확대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주제는 대개 한 문장이거나 여러 개의 문장의 집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제가 복잡하면 그 주제를 사용한 내용 분석은 상대적으로 신뢰롭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은 분석의 단위를 인물로 잡는 경우입니다. 교과서 속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거나 또 그 성격은 어떤가를 개념화시켜 분류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문항은 논문이나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라디오 대담 또는 TV 프로그램, 학급 회의 등이 전체적으로 한 개의 단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시간, 공간 측정은 분석의 단위를 전체로 하지 않고 시간으로 자르거나 공간으로 잘라서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양화하는 과정입니다. 내용 분석의 출발은 인상적이고 직관적 분석의 비신뢰성, 비타당성, 비객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질적 분석을 통한 양화를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양화의 방법은 바로 유목화, 그리고 서열화, 그리고 평정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이론적 뒷받침과 측정학적 뒷받침을 받아 분석 단위의 결과에 대해서 이런 무게를 주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사소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나이나 배경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 언제나 탁월한 소통가이면서 연설자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은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이게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나쁜 커뮤니케이션인지. 여러분은 볼 때 오른쪽에 4사람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상황적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일까요? 한 사람은 서서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약간의 자신감과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다면 곧바로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매우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또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이나 토론할 내용들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